안녕하세요. 대성마이메쿠어 강사 김승리입니다. 2027학년도 오로브카이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처럼 길지 않을 테니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목차는 늘 3단 구성이죠. 강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 각 강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교재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개강해서 언제 완강되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좌 소개예요. 조금 정신이 사납긴 한데 여기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좀 TMI이긴 하지만 김승리는 이런 짤 하나를 가지고 올 때도,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절대 의도 없이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재미일 수 있죠.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특히 스튜디오 강의, 왜 저 인간이 저런 짤을 저기다 갖다 배치했을까, 그런 걸 좀 맞춰보시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왜 이런 이미지를 배치를 했느냐,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은 다 김승리의 강의와 교재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강의와 교재도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제 커리큘럼의 극장점은 거기 있습니다. 김승리를 정점으로 해서, 김승리가 내뱉는 말들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건 전부 다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 어떻게든 만나고 연결이 돼요. 그것들을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강의는 오리진이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감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뭐 감성적인 얘기를 할까요? 뭐 잠깐 떠들어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수강생들을 봤을 때 참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처짓하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 대견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뭐 아무튼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저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10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에 마이맥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차일 때, 그때 만 27이었습니다. 졸라 어렸죠. 지금이야 젊은 쌤들이 참 많이 계시죠. 마이맥 내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지 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어려도 한참 거의 뭐 핏덩이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보면 그냥 좀 뭐랄까요, 그냥 늦둥이 동생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동생 같은 느낌은 진작에 사라졌고요. 아들, 딸 같진 않고요, 아직은. 그냥 조카 같은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조금 들면서 예전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12월이라는 기간이 참 애매한 기간이거든요. 고3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기말고사가 끝났고 뭔가 좀 싱숭생숭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으나 뭔가 연말의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N생들 어떻죠?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거기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원서를 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원서가 내가 설령 그 학교를 안 갈지라도 그래도 결과를 또 기다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죽어라 하고 공부했는데 이거를 또 한다? 이 연말에, 심지어 막 크리스마스 막 뭐 징글벨 막 이지라고 있는데 막 하기 싫죠. 거기다 성인이기 때문에 운신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의 이유로 고3이든 N생이든 이 시기에 집중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기간 1위가 12월이고요. 2위가 11월입니다. 수능 직전. 아이러니하죠? 시작과 최초와 끝에서 가장 공부를 안 한다. 가장 중요한 두 시점에 가장 공부를 안 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 어찌됐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어딘가에서, 그게 뭐 독서실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어딘가에서 묵묵히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또 하필이 아니죠. 그게 다행히도 내 수강생이라면 진짜 대견하죠. 뿌듯하죠. 예전에는 없던 감정이라니까요.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감정들이, 에스트로겐이 확실히 좀 비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아무튼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견하고 뿌듯하고 뭔가 진짜 진심으로 리스펙하게 되고,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저 리스펙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수강생들한테는 유독 많이 써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수강생들한테는 유독 많이 쓰죠. 예,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캐치프레이즈가 Making Victim Predator잖아요. 포식자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자 제 전부인데,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포식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밑자락을 길게 깐 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 오리진으로 아마 대다수가 공부를 시작을 하실 텐데, 예. 오리진은 12월 10일에 개강을 하죠. 교재는 12월 12일에 입고가 되죠. 뭐 어찌됐든 이 오리진을 12월 28일까지는 예, 마지노선이란 뜻이죠. 예. 완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12월 24일에 완강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월 28일까지는 완강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30일이 되면 예, 이제 프레데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 기출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바로 무턱대고 예? 그 왜 펭귄도 퍼스트 펭귄이 있고 팔로잉 펭귄이 있잖아요. 그냥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가는 친구 따라서 그냥 달려드는 펭귄. 그렇게 뛰지 마시고 예. 퍼스트 펭귄이 되셔야죠. 나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벌써 저 앞에서 뛰고 있어요. 누군가는 벌써 바다에 있어요. 예. 기왕이면 여기서 팔로잉 펭귄 말고 퍼스트 펭귄 되셔야죠. 예. 그러니까 부디 12월 28일까지 완강 치시고 그 다음 프레데터로 넘어오셔서 본격 기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진은 스케치를 뜨는 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무턱대고, 물론 뭐 천재적인 화가 되는 뭐 그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물감부터 들고 그냥 바로 칠해가면서 그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기 힘들죠. 예. 스케치를 떠서 윤곽을 잡아놓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형상을 딱 따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색칠해가면서 디테일을 살리는, 그게 일반적인 그림이잖아요. 예. 이 과정을 꼭 거치시고 페인팅, 색칠은 여기로 넘어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케치니까 많은 지문을 읽고 풀지 않습니다. 예. 뭐 주저리주저리 길게 다 됐고요. 예. 키워드 2개만 남기세요. 수능 마인드를 확립한다. 예. 분명히 수능과 내신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국영수사과 중에서도 이 둘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게 바로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마인드를 좀 확립을 하셔야 되는데 하필 또 재료가 2026학년도 수능이죠. 어렵기로 악명이 높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언매 기준 1컷 85, 물론 정확히는 85에서 86입니다. 뭘 틀렸느냐에 따라 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화작 기준 1컷 88에서 90입니다. 어쨌든 85, 88 졸라 어려운 시험지. 난이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이 수능 마인드 확립, 감각의 형성의 재료는 직전 수능이에요. 뜨끈뜨끈한 직전 수능. 이거 가지고 저랑 같이 감을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면서 스케치를 뜨시는 겁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패키지 구매한 학생들 제발 비싼 돈 주고 사셔가지고 어디다 갖다 묵히지 마시고 반드시 놀지 말고 12월 28일까지 완강하고 넘어오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저 고민 중이에요. 어떤 식으로 더 여러분을 동료, 좋게 말하면 동료, 나쁘게 말하면 지랄 해가지고 10월 28일까지 다 끝내고 넘어오게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 조만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이러해요. 직시와 진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는 거고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고요. 파트 2와 파트 3를 거치면서 그 약점들을 좀 보완해 나간, 정확히는 보완이라기보다 뭔지 알았고 이렇게 해야 이것들이 메워지겠구나의 감과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위치를 킨 거죠. 누른 거예요. 스타트. 시작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프레데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레데터는 나와 있지만 물론 작년 수강생들도 계실 테니까 원래는 오르브카이스 독서, 오르브카이스 문학, 오르브카이스 오리진 이런 식이었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메이킹 빅팀 프레데터로 바꾸면서 아예 강의 명도 그냥 프레데터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셨죠? 평가원 기출분석을 통한 포식자의 자질 확보다 라고 써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예요. 예,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직은 포식자는 아닙니다. 물론 포식자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예, 대다수는 피식자겠죠. 예, 피식자의 사례는 뭐가 있죠? 귀여운 다람쥐, 토끼, 뭐 사슴, 노루, 또 뭐가 고라니, 뭐 등등등. 예, 아직은 그런 식이죠. 예, 물론 포식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예, 근데 여러분은 고라니로 시작해서 고라니로 끝나면 안 돼요. 예, 고라니로 시작해서 호랑이, 사자, 적어도 표범, 치타는 좀 족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예. 그 정도는 돼야죠. 고라니에서 호랑이. 한 번에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물론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비유니까요. 예. 아이, 아주 강한 이빨, 험한 어떤 인상, 큰 덩치, 아주 두꺼운 근육, 발톱, 등등등. 많은 게 필요해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해가면서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이 읽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누적이라는 키워드를 딱 잡아놨죠. 예. 정확히 읽고 빠르게 푸는 경험의 누적이다. 사실 국어는 한 줄로 끝나죠. 정확히 읽었으니 문제가 빠르게 풀린다. 요거면 끝나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런 경험을 누적시켜 나가고요. 약점을 진단하고 극복하는 경험도 누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식자를 위한 강훈련이라는 챕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경험도 누적을 해 나가고요. 올해 제가 신경을 참 많이 쓴 게 바로 요 3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3번 설명 때문에 지금 OT를 한 32번 정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튼 간에. 폭넓게 읽고 깊게 사고하는 경험의 누적이다. 이전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이 말을 앱스키마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출시가 되고 그거 가지고 제가 교재 구성을 쫙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EBS 중심으로 쫙 밀어붙일 때 하던 말이 이거예요. 근데 5달을 땡겼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수강생들을 프레데터,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를 만들려면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2, 3등급 정도가 목표여도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죠. 대신에 선택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 정도가 목표면 막 나오는 것마다 다 교재 사고 다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툭 까놓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진지하게 1등급 혹은 그 이상을 꿈꾸고 계신다면 제발 거기에 걸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떠들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머리를 많이 써봐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지능이 높아져야 됩니다. 야, 네가 지능을 높여? 네가 뭔데? 너 새끼야, 고작 해봐야 국어 강사인데 네가 우리의 지능을 어떻게 높여? 유전지능은 못 높이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보편지능입니다.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제가 밀고 있는 키워드죠. 보편지능.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새로 만든 건데요. 와우입니다. 와우. 물론 줄임말이죠. Window of World. 세계의 창. 그러니까 제가 내린 진단은 이러해요. 왜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확고불변한 1등급 혹은 100분위 100은 힘든가? 강사의 방법론, 그의 EBS의 연계의 체감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어떤 확률적인 것,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에 기대서는 확실한 포식자를 만들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우리 EBS 작품을 이렇게 살펴보자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 내 수강생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편지능 자체를 높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뒤에 또 근거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독서의 근간이 되는 기초 지식 체계를 54개 주제로 항목화했다. 여기서 핵심은요. 기초 지식 체계, 뭐 스키마라고도 부르죠. 항목화가 졸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국어,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참 이상한 게 수학이나 탐구 영역과 다르게 언어 계통이 다 그런 식이죠. 보통 목차가 없어요. 있긴 한데, 교과서에 있기는 한데 뭔가 우리가 아는 그 단원의 느낌은 안 들죠. 근데 제가 한번 시도해 본 거죠. 수능 국어, 물론 제가 문학도 할까 하다가 문학까지 하기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진짜 급하고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지식 체계를 제가 한번 항목화를 해본 거죠. 단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그리고 또 대학 가서 보시게 될 전공 서적, 또 그쪽 분야에 있는 전공자, 또 저희에겐 수많은 Q&A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정도쯤은 알고 있는 독자여야 어떤 글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막 핑퐁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지 아니하고 어떤 글이 들어와도 잘 읽을 수 있는 피지컬을 길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든 건데요. 기초지식 체계를 항목화시켜서 54개의 주제당, 그러니까 하나당 평균적으로 2지문이 붙어서 총 108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강의는 없어요. 제가 찍는 강의는 없습니다. 몇 분 내에 풀고 몇 개 맞고 틀리고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차근차근 읽고 차근차근 문제 푸세요.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이유는 문제풀이라는 과제가 없으면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풀어보시고 스키마 영상 한 편씩 보시는데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 할 겁니다. 길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뜨는 시간도 있잖아요.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혹은 뭐 잠깐 쉬는 시간일 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뭐 등등등. 쓸데없는 SNS 하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몇 회독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다 하시고 나면 그래도 어떤 글이 입력이 돼도 주눅들지 않는 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강사가 떠들면 또 신뢰가 잘 안 되니까 이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죠. 누군가의 인터뷰입니다. 정확히는 3사람의 인터뷰죠. 첫 번째, 국어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덕분에 텍스트를 빠르게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이다. 독서가 전 이 말이 참 와닿거든요. 늘 하던 말인데 누군가가 이 말을 내려서 참 고맙죠. 독서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수능이 끝났지만 그의 독서는 계속 벌써 나와버렸네. 수능이 끝났다. 독서 계속됐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도 요즘 읽고 있는 책 듄의 메시아를 가지고 왔다. 아주 책벌레인 것 같아요. 독서 광이죠. 누굴까요?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최장우 군, 이하진 군, 왕정건 군. 원래 그가 아니라 왕군이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까봐. 아무튼 간에 정말 대단하죠. 정말 뭐 저 같은 일개 학원 강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2026학년도만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매년 반드시 하는 게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 신문기사 들어가서 이 수능 만점자 모든 인터뷰에서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독서 다 검색해봐요. 예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짓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해도 없었어요. 모든 수능 만점자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독서가 나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독특하긴 하죠. 시간 나면 보통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고 뭐 하고 뭐 게임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뭐 매점 가서 빵 사 먹고 뭐 그게 정상인데 책을 읽었대요. 근데 누군가는 이러죠. 야, 책 읽을 시간이 어디서 임마?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어. 맞아요. 맞는데 자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독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떠들면 어쨌든 뭐 믿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믿고 막 너 새끼야 네가 국어 강사니까 자꾸 국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제3자 저랑 아무 상관 없죠. 제3자 거기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이 분야에서만큼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늘 똑같았어요. 아셨죠? 저는 만점자를 제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긴 힘들고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 보편지능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국어만큼은 만점을 꿈꾸고 그게 또 망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잘 거치시고 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쫙 다 연결되죠. 이걸 다 거치시고 나면 뭔가 하나의 망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따가 목차를 살짝 공개할게요.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네.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일단 평가원이 원하는 독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기출을 쭉 보시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껍데기들이 있어요. 뭐 일종의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절대 메인이 될 수 없지만 자주 접하는 글의 흐름,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살짝 씌워보고요. 또 주제통합형 지문도 살펴봐야죠. 어쨌든 특이성이 있는 형태니까요. 어쨌든 문제 풀려고 글 읽는 거예요. 예. 그럼 기왕이면 이런 것은 반드시 묻는다. 이런 시그널을 준다. 그땐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낸다. 와 같은 선제적 확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려한 리듬을 어떻게 탈 것인가. 시험은 리듬이거든. 우리 또 이 프레데터 다음 강의에도 테스트 이스 리듬이죠. 그러니까 또 이어지는 겁니다. 테스트 이스 리듬을 만날 준비를 또 여기서 살짝 하는 겁니다. 계속 중간중간 포식자를 위한 강훈련 보이시죠? 여기에서 약점 진단 극복 과정을 거칠 겁니다. 문학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같이 현대시를 먼저 볼 거고요. 이어서 현대 소설을 보고, 그 다음 고전 시가와 수필을 본 뒤 고전 소설과 극을 보는 식으로 한 갈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모든 갈래, 모든 장르를 다 살펴볼 거고, 장르별로 이런 식으로 읽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평가원은 보통 문학에서 이런 함정을 구사해서 우리의 시간 낭비를 유도할 확률이 높다 등등등 다 정리해 나갈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교재 구성이에요. 귀엽죠? 네. 이렇게 하면 더 귀엽습니다. 네. 네. 그냥 나노 버나나가 있죠. 나노 바나나. 그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리진은 한 권입니다. 12월 12일에 입고가 되고요. 2026학년도 수능의 공통과목 의 전지문 전문항 분석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다 해놨습니다. 아셨죠? 엿걸기가 수록이 되어 있어서 EBS 연계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 양상을 또 체감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뒀고요. 유사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지문과 문제를 배치해서 강의 듣고 이런 걸 요구했구나, 그 다음 바로 엿걸기 가서 이런 연기학습이 필요했구나, 이런 식으로 읽고 풀 것을 이때에도 요구했네를 아주 진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아주 극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책입니다. 아셨죠? 표지엔 저는 항상 다 서사가 있죠. 저는 매년 세계관을 설정하고 커리큘럼을 짜요. 올해의 세계관은 어쨌든 마이맥에서 저에게 선생님 올해는 한번 야구단을 컨셉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누군가의 제안을 안 듣는데 오래간만에 그래도 마이맥의 준비를 잘해왔길래 거기에 응해서 여러분들은 선수죠. 선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단장입니다. 감독 아니고요. 구단주 아닙니다. 단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매니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니다. 물론 저보단 잘생겼죠. 이 그림이. 우승컵이죠. 어떤 의도인지 대강 아시겠죠? 오리진은 시작인데 이미 우승컵을 들고 있습니다. 늘 그랬죠. 우리는 이기고 시작합니다. 결과를 보세요.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결과를 보세요. 그 사람의 말, 특히 이런 OT 같은 데서 떠드는 말을 보지 마시고 그가 내온 결과를 보세요. 모든 강사, 모든 선생님들은 다 OT를 잘 찍, 저도 마찬가지. 저 이거 지금 30몇 번 제출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잘 찍어서 책 많이 팔아야 되고 강의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찍고 있죠.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저도 믿지 마시라고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제가 낸 결과를 믿으세요. 이미 수강 후기로도 압도적인 성과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실물 성적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아마 12월 15일, 늦어도 18일 정도면 수강 후기가 성적표로 쫙 아주 위대한 장관이에요. 저도 이런 결과물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꼭 전 사이트 전 과목 모든 걸 다 돌아보세요. 우리 빅팀만큼 압도적 결과를 낸 집단이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원 앤 올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과를 믿으세요. 이 얘기하다가 또 혼자 갑자기 또 켰네요. 아무튼 확신이 또 있는 거죠. 이어서 오르브카이스 프레데터 독서입니다. 총 4권이고요. 본교재 2권, 엿걸기 2권입니다. 각각 문제편과 해설편이 둘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딱 입고가 됩니다. 빈 운동장으로 표지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시점쯤 되면
경기장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주 이 열기가 뜨거울 거고요. 압박감도 엄청나겠죠. 그런 무대에 여러분들은 곧 서시게 돼요. 그런 것의 어떤 시작의 의미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평가원의 지문 서술 방식 및 선지 구성 방식을 빠짐없이 전부 수록했고요. 유형별 약점 진단 및 극복이 가능하게끔 또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떤 강의와 교재도 따로 놀지 아니한다. 본교재와 엮어 읽기와 김승리의 강의는 그리고 매월 승리까지 완벽한 싱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물론 지문은 다른 지문이겠죠. 문제도 바뀌어 있겠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다시 엮어 읽기에 적용하시고 엮어 읽기 적용 끝나면 매월 승리에 적용해 가면서 내 걸로 소화하는 겁니다. 아셨죠? 와우. 아까 말씀드렸죠? 윈도우 오브 월드 12월 24일에 입고되고요. 역시나 문제편과 해설편이 분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54개의 주제로 기초 지식 체계를 항목화한 뒤 거기에 관련 스키마 영상을 업로드를 해가면서 짧은 영상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물리학 물론 물리러들은 야 임마 다 알아 이러시겠지만 또 물리를 안 하는 친구들 물리에 대한 지식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겠죠. 뭐 다 읽진 않을게요. 뭐 물체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까지 혹은 뭐 경제학 수요와 공급부터 시작해서 뭐 보이시죠 키워드 뭐 금리, 환율, 행동경제학, 세금, 뭐 기업 경영, 마케팅 등등등 지식의 지도를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이런 챕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화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의는 없습니다. 시간 재고 뭐 몇 개 맞고 틀리고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차근차근 읽고 이해하고 풀고 다 풀었으면 스키마 영상 짬 내서 잠깐 가볍게 하나씩 봐가면서 나는 점점 더 똑똑해진다. 나의 보편 지능은 점점 더 올라간다. 그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문학도 역시나 총 4권이고요. 색깔만 바꿔놨습니다.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12월 24일에 다 입고가 되고 문제편과 이 해설편은 다 분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제작 일정입니다. 일단은 오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 12월 10일에 개강을 해서 12월 24일에 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2주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12월 28일까지 꼭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그리고 김승리의 강의의 어떤 정점은 물론 저는 현장 강의도 졸라 잘하지만 저는 스튜디오 강의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무한 재촬영을 하죠. 무한 자기 검열. 제가 저 자신에게 얼마나 엄하겠어요. 말 하나 잘못 나가도 혀가 살짝 꼬여도 내가 생각한 그 느낌으로 말이 안 나가면 제가 오죽하면 이거 또 길어지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오죽하면 저는 이런 촬영하기 전에 별짓거리를 다 해요. 뭐 신경 안정제를 먹고 뭐 당연한 거고요. 요즘은 어떤 감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감정 상태와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감정 상태와 가장 유사한 영상들을 봐가면서 나도 저런 상태다, 나도 저런 기분이다, 최대한 몰입까지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한 강 찍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카메라를 보잖아요. 정확히는 여러분의 눈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접점이 있죠. 더 저는 좋다고 봐요. 인강 학생들에게는. 잘 활용하시고요. 프레데터 독서는 12월 30일에 개강을 해서 2월 13일에 완강이 됩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현장과 스튜디오를 병행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현장 강의가 올라가면 다음 주는 스튜디오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주는 현장이 올라가고 핑퐁 이해되시죠? 그죠? 홀짝홀짝 이해되시죠? 그죠? 얘는 짝홀짝홀이죠. 한 주 차이가 나는 건 제가 현장에서 홀수주에는 독서를 하고 짝수에는 문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첫 주에만 독서만 올라가요. 그리고 2주 차가 되는 순간부터는 매주마다 독서와 문학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월 20일에 완강이 됩니다. 역시 8주고 현장과 스튜디오를 또 병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은 짜져 있으니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거 할 때가 제일 쑥스럽고 참 저도 민망한데 그래도 해야죠.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올해가 이 붉은 말에 띠래요. 제가 또 말띠인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전부다 라고 써놨는데요.
물론 수강후기를 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수강후기를 보면 다들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왔나를 쓸 때 보통 다 아수라 일지라도를 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가장 마지막에 듣는 강의가 그거니까. 그리고 아주 좋은 의미로 명성이 있죠. 예. 내가 1년을 좀 개판으로 살아도 아수라 일지라도를 듣고 김순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점수는 어떻게든 나온다더라. 예. 그런 어떤 소문이 돌았죠. 물론 소문, 루머는 아니죠. 팩트니까.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수라 일지라도에서 제가 떠들어대는 내용들은 사실 오르브카이스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누군가는 이미 12월, 1월, 2월을 거치면서 거의 완성형 파이터가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예. 물론 뭐 2월에 완성하든 5월에 완성하든 10월에 완성하든 수능 전에만 완성하면 되긴 해요. 근데 불안한 거 싫으시잖아요. 기왕이면 6잘, 9잘, 수잘 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전 모든 게 다 오르브카이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오르브카이스의 진가를 아수라에서 확인하는 시기죠. 예. 시작부터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이 전력 질주인데요. 예. 이상하게 1년 1년 갈수록 점점 더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예. 사실 신규 강사일 때, 뭐 소위 말하는 개 듣보잡 시절이죠. 예. 그때가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조교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시험지 만들고 혼자 책 쓰고 혼자 강의 찍고 할 때가 제일 힘들고 바쁠 줄 알았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내년은 나아질 것이다. 내년은 조금 더 그래도 지금보다는 편해지겠지 등등등.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한 4, 5년 전부터 버렸습니다. 예. 다음 해가 늘 더 힘들어요. 예. 더 빨리 갑니다. 예. 계속 그래왔어요. 예. 시작부터 전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MVP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